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TV의 김필재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김필재TV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박두진 코리아국제연구소 소장입니다. 과거 조총련에서 활동했던 인물인데 이념적 전향을 해서 현재 일본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두진 소장이 일본의 국제문제 전문 언론인 재팬인뎁스에 지난 16일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기고문의 제목은 조국 임명의 뒤에 보이는 김정은의 그림자입니다. 칼럼의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번역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관련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한 장학금 수급과 아들의 병역 회피, 부인의 사문서 위조 의혹과 친인척의 차명 재산 문제, 그리고 가족의 불투명한 투자 펀드 등 각종 의혹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끊임없이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 조국 교수입니다. 이런 그를 문재인은 지난 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번 임명과 관련하여 문재인은 국회 청문회를 무시했는데 이런 식으로 임명한 고위공직자들이 22명입니다. 극자정권 20년 장기 집권과 남북한 연방제 실현, 그리고 문재인 자신의 퇴임 이후 안전보장 등이 문재인 정권을 움직이는 행동 지침입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려는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남북한 연방제를 합법화하기 위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4월 29일 그리고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방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지정됐습니다. 이들 법안의 실현을 위한 인사로 박근혜 정부 붕괴의 1등 공신인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앉히고 체제 전환을 주도할 중심 인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문재인은 조국의 임명 강행과 관련하여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의를 무시하고 원칙과 일관성을 지킨다는 표현을 쓰면서 부조리한 임명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면서 후한무치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양식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으며 문재인의 야망은 현재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임명 강행 다음 날인 지난 10일 좌익 세력의 임명 지지 여론 조작팀이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10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뉴스기사 댓글창을 약 20초 동안 녹화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결단 강력히 지지합니다. 조국 파이팅 등의 댓글에 대한 추천과 비추천 숫자가 슬로모션의 숫자 돌아가듯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영상 속의 댓글은 촬영 3분 전에 올라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추천 수가 7,428개였습니다. 영상 시작 때의 비추천은 669개였는데 10초 동안에 추천, 비추천이 각각 7,664개 그리고 685개까지 치솟은 뒤 약속인한 것처럼 동시에 상승을 멈췄습니다. 이와 함께 추천 대 비추천 비율은 영상의 시작과 끝 모두 정확히 91대 9를 유지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전산 전문가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과거 드루킹과 유사한 조직이 다시금 가동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의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권에게 있어서 최악의 사태는 어느 특정 시점에서 조국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 다다를 때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되어 검찰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반격이 가능한 듯합니다. 문재인이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혹투성이인 조국을 왜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배경에는 임명 강행에 따른 일반 국민의 비판 여론도 무섭지만 그보다 법무부 장관 임명 연기로 인한 지지 세력의 이반이 더 무서웠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치, 경제, 외교 문제 등 무엇을 해도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임명을 보류하게 되면 야당이 수세에 몰리고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부추긴 듯합니다. 이러한 문재인의 정면 돌파 결단에는 북한의 신호, 즉 김정은의 의향도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초 조국 스캔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국회 청문회를 마친 직후인 지난 9월 8일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대혼돈의 미로 조국 정부의 출구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조국은 권위 있는 법률가이고 진보 진영의 쟁쟁한 이론가이며 현 당국의 출범 이후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을 주도해온 것으로 하여 민심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조국을 진보 민주진영의 유명한 대선 주자로 보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유력 인물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사법개혁까지 이뤄낸다면 그의 인기가 치솟고 그만큼 보수진영의 재집권 전략에 어두운 그늘이 드러워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메아리의 논평과 문재인의 조국 임명 강행의 기묘한 일치를 봤을 때 문재인의 조국 임명 강행에서 김정은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박두진 소장이 칼럼에서 언급한 여론 조작 가능성과 관련해서 지난 11일자 조선닷컴 보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문 네티즌들이 포털사이트 기사에서 여당과 청와대를 옹호하는 댓글이 먼저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을 계기로 최근 10여일 동안 검색어 순위 조작이 벌어진 데 이어 과거 드루킹 일당이 벌여 문제가 됐던 댓글 조작까지 다시금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언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 9일 오전 1시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인터뷰한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여기 매크로가 돌아가기는 하는데 혹시 몰라서 하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려 한다고 적었습니다. 집단적으로 최다 댓글을 조작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10일 0시 38분 네이버 뉴스 메인 코너에 있었던 투자처 모른다던 조국 기사에 순공감순 1위부터 10위까지의 댓글은 하나도 빠짐없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트위터에서 네오MT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이용자가 이 기사 링크와 함께 뉴스판 메인 기사인데 선풀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이 잇따라 전파했습니다. 2분 뒤부터 해당 기사에는 언론과 검찰을 비난하는 글이 20초마다 한 개꼴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0시 48분부터는 기사 본문을 거치지 않고도 곧장 댓글 코너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가 퍼져나갔습니다. 0시 58분 마침내 이 기사는 가짜뉴스라는 등의 이른바 선풀이 댓글 순위 3위, 6위, 7위, 9위, 10위에 잇따라 올라갔습니다. 원래 있던 비판 댓글 절반을 밀어낸 것입니다. 밀려나지 않은 댓글도 비추천 공세를 받았습니다. 1위 댓글인 문재인 탄핵, 조국 특검, 정경심 구속, 조민 입학 취소가 정의라는 댓글에는 추천 95개가 늘어나는 동안 비추천 222개가 늘어났습니다. 10분이 더 지나자 조 장관 옹호 댓글이 2위부터 5위를 싹쓸이했습니다. 휴대폰 첫 화면에는 상위 1위부터 5위 댓글만 보입니다. 불과 10분 전까지 2위였던 조 장관이 입만 열면 구라라는 댓글은 비추천이 쌓이면서 8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47분경 순공감 순위 1위인 악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차례 더 인터넷 주소를 공유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드리고자 하는 자료는 지난 8일자 북한의 대남선동 매체인 메아리에 언급된 조국 관련 논평입니다.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혼돈의 미로, 조국 정국의 출구. 한국 사회가 헤어나오기 어려운 일대 소용돌이에 말려들었으니 이름하여 조국 정국이다. 보수진영이 총궐기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정부패 의혹을 들추어내고 인터넷과 대학가들에서는 찬반을 둘러싼 경론과 집회들이 그칠 줄 모른다. 여야 간의 충돌과 합의 그리고 번복을 거듭하던 끝에 청문회는 열렸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 피의자의 장관 임명, 검찰의 법무부 장관 수사, 기소와 같은 사상 초유의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보다 놀라운 사건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한 명의 장관 임명 문제로 시작된 여야 그리고 보역 간의 논쟁과 혈전이 격가지를 치고 또 치더니 이제는 도저히 그 출구를 알 수 없는 대혼돈의 미로에 들어선 듯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위험성을 배가하며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는 이 미로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조국 정부의 본질은 무엇인가? 본인이 한때 몸담았다던 산호맹의 이적성 여부도 아니며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이나 장학금 특혜 의혹의 진실성 여부도 아니다. 가족 친척들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나 재산 증식 의혹 따위는 더욱 아니다. 세월의 입기울은 수십 년 전의 과거나 사실관계도 명백치 않고 본인이 개입한 적 없는 주변의 일들은 결코 현 사태의 본질로 될 수 없다. 조국 정부의 본질은 그 어떤 부정부패 의혹의 진실성 여부가 아니라 사법개혁의 전도에 관한 문제이며
민주개혁 진영의 핵심 인물들을 지켜내는가 못하는가의 문제이다. 당구의 적폐청산 때문에 저들의 집안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으며 이를 막지 못하는 경우 완전히 지리멸렬할 것이라는 것이 보수 진영의 한결같은 우려이다. 이로부터 보수는 적폐청산에 제동을 거는 문제를 저들의 재집권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사활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현 정권 출범 이래 2년 동안 진행되어 온 보수 적폐청산의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조국이라는 것이다. 조국은 30년 동안 법과 인권 문제를 연구하였고 법무부 자문위원 시절부터 사법개혁을 완강히 주장해왔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을 하면 사법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보수의 지탱점이라 하던 검찰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고 보수의 취약점인 부정부패에 보다 무자비한 칼이 겨누어질 것이다. 보수 진영은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더욱 처참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보수 진영은 그 무엇보다 이 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을 진보 민주 진영의 유명한 대선주자로 보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유력 인물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사법개혁까지 완수한다면 그의 인기가 더욱 치솟고 그만큼 보수 진영의 재집권 전략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로부터 보수 세력은 조국이 더는 여론의 각광을 받지 못하도록 집중 공격하여 정치적, 도덕적, 인격적으로 매장해버리고 문재인 정권에 치명적 타격을 주어 민주개혁 진영의 장기 집권 전략을 파탄내자는 것이다. 대혼돈의 미로가 되어버린 듯한 조국 정국의 실체와 본질은 이러하다. 후보자에 대한 광적인 신상털기로 점점 흐려지고 갈수록 뒤엉켜지고 있는 조국 정국의 본질을 알고 나면 누구에게나 그 출구가 보일 것이다. 일단 떠난 길이 옳은 길임을 의심치 않는다면 멈춰서지 말아야 한다. 민심의 지지 속에 과감하게 전진하며 걸음을 더욱 다그칠수록 출구는 보다 빨리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김필재였습니다.